(1차) 시간은 염자를 잘 일으키는 관절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렇다면 문제를 하나 내볼까요? 가장 흔하게 염자를 일으키는 관절은 1. 무릎 관절, 2. 척추 관절, 3. 발목 관절, 4. 손목 관절, 5. 팔꿈치 관절 하면 어떤 것이 정답일까요? 저기 눈이 초롱초롱한 수강생. 네, 정답입니다. 역시 잘 듣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열공을 넘어서 죽공의 단계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정답은 발목 관절입니다. 또한 탈골을 잘 일으키는 관절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탈골에 대한 문제도 한번 내볼까요? 왼손잡이 야구 선수 나 야구님이 투수자로서 야구공을 힘차게 포수에게 던졌습니다. 이번엔 승리의 중요한 시점이라고 특히 신경을 써서 힘차게 던졌습니다. 그런데 던진 후 갑자기 어깨 관절에 통증을 호소하며 왼손을 들어 올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선수의 일어난 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 정신적 충격, 2. 왼손 위팔골절, 3. 외상성 트라우마 증후군, 4. 왼손 어깨관절 염자, 5. 왼손 어깨관절 탈골. 정답 아는 수강생들 역시 정답입니다. 이 문제는 문제 안에 답의 키워드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염자의 응급처치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어떤 응급처치 방법들이 있을까요? 한번 방법들을 보기 전에 여러분이 했던, 알고 있던 방법들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염자의 정의를 다시 한번 살펴보기 바랍니다. 염자란 관절이 직접적, 간접적 외력을 받아서 관절의 정상 범위 운동을 벗어나 뼈와 관절을 연결하는 단순한 섬유조적인 인대가 부분적으로 파열된 상태를 말합니다. 쉽게 말해서 삔인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관절에서 인대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인대는 이미 언급했던 것처럼 뼈와 뼈 사이를 연결해주는 구조물이라고 했습니다. 인대의 역할은 우리 몸에서 관절을 안정화하고 단단하게 해줍니다. 또한 관절의 뼈를 정렬하여 유지해주고 정상 범위 내에서 관절의 움직임을 정상 운동 범위로 제한하도록 합니다. 염자가 심하면, 즉 관절 삔 것이 심하면 관절을 보호하는 구조물 중 하나인 인대 파열로 관절이 탈골되거나 관절이 정상 범위 내에서 벗어나기도 합니다. 이때는 염자보다 더 심한 상태로 탈골, 탈구라고 합니다. 여성들은 높은 하이힐을 신고 다닙니다. 그 하이힐 높이가 자그마치 10cm 이상인 경우도 있습니다. 높은 하이힐을 신고 가다가 몸의 균형을 잃거나 디딤발이 움푹 파인 곳에 들어가면 자연스럽게 발목이 삐끗해집니다. 발목이 삐끗하면 오른쪽 그림처럼 발목에 있는 인대가 손상을 받게 되어 발목 염자가 발생합니다. 이처럼 발목이 삐끗하는 것은 예상치 못하게 갑작스럽게 발생합니다. 그러면 인대가 어떨 때 손상을 받게 됩니까? 인대 손상의 원인들입니다. 첫째는 정상 범위에서 벗어나서 관절을 굽히거나 펼 때 혹은 꼬였을 때 발생합니다. 이는 스키어들에게 손목이 염자되는 가장 흔한 원인입니다. 만약에 스키어가 스키폴을 손목에 감은 채로 넘어진다면 붙어있던 폴대가 손목을
정상 범위에서 벗어나게 하여 염자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여성들의 하의를 예로 설명을 들었던 것처럼 길을 걷다가 발을 삐끗하여 발목 관절이 굽힘으로 인대가 손상받기도 합니다. 둘째로 투개 중에 갑작스런 장력의 증가로 인대의 한쪽이 늘어난 경우 발생합니다. 이 경우는 뛰다가 갑자기 멈추었을 경우 무릎 관절에 유발될 수 있습니다. 멈추려는 강한 장력이 두 개 중에 하나 무릎 인대에 손상을 주어 무릎에 충격을 주어 인대가 염자됩니다. 저도 축구하다가 갑자기 방향 전환을 했습니다. 그러자 왼쪽 무릎에서 무슨 소리가 나면서 삐끗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 즉시 축구 경기를 포기하고 집으로 귀가했습니다. 걸어가는 동안 별 다른 통증이 없었는데 다음날 아침 무릎에 통증을 호소해서 병원에 여러 차례 방문했습니다. 셋째는 직접적으로 관절을 가격받거나 관절 주변의 뼈 중에 하나가 가격받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는 두 운동선수 사이에서 충돌에 의해 어깨 혹은 무릎 관절이 손상받아 유발됩니다. 과격한 태클로 인해 발목 관절이 손상받는 경우에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수강생들은 염자하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갑자기 수강생들의 얼굴이 찡그려집니다. 맞습니다. 염자하면 통증과 불편함 등이 먼저 생각날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염자는 압통과 더불어 손상된 관절의 동통과 부종을 유발합니다. 압통은 누르면 아플 때 발생하는 통증을 압통이라고 합니다. 염자를 일으킨 관절은 가만히 있어도 통통을 유발하기도 하고 직접 부위를 눌렀을 때도 통통을 호소한다는 것입니다. 중등도 혹은 심한 염자의 경우는 관절의 모양의 변화와 관절 기능의 변화를 가지고 올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능의 변화는 관절의 불안정한 느낌이나 불편한 느낌, 관절이 너무 헐겁다고 느껴지거나 뼈가 제 위치에 있지 않은 느낌, 관절이 정상 운중을 벗어난 느낌이 포함됩니다. 발목 염자 시 다른 증상은 이완된 관절이나 인대의 종류에 따라 유발됩니다. 예를 들면 앞 혹은 전방 십자인대의 염자 시에는 심한 통증과 부종, 무릎이 빠질 것 같은 느낌 때문에 운동선수는 운동을 멈추어야 합니다. 그러나 뒤, 후방 십자인대 염자 시에는 약한 부종 때문에 운동을 멈출 필요가 없기도 합니다. 염자가 발생했을 시 얼마나 심한지 대충은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진단을 위해 의사는 환자의 직업을 체크하고 운동 능력과 이완된 관절을 전에도 손상받은 적이 있는지에 대해서 물어볼 것입니다. 이러한 질문은 관절 손상이 재발할 위험인자를 결정하는 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첫째, 걸을 수 있는지. 걸을 수 없다는 것은 상태가 심한 경우이고 동반자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걸을 수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둘째, 스스로 관절을 움직일 수 있는지. 관절을 움직일 수 없다는 것은 역시 심하다는 의미입니다. 스스로 관절을 움직일 수 있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셋째, 환부미 부어있는 정도는 어떤지. 역시 손상이 심할수록 그 정도가 심합니다. 넷째, 눌러서 통증을 느끼는 압통은 어느 부분에서 느끼는지. 압통 부위가 손상당한 직접 부위입니다. 눌러서 아프다면 그것이 바로 손상받았다는 것입니다. 다섯째, 피와 출혈의 유무,
피하 출혈이 있는 곳이 손상받았고 피하 출혈이 있다는 것은 좀 더 심한 상태라는 것입니다. 여섯째, 관절의 안정성 및 불안정성 등을 질문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항목들이 손상의 심한 정도를 체크해보는 내용에 해당됩니다. 손상이 심한 경우처럼 보이면 다음과 같은 진단적인 검사를 더 시행할 수 있습니다. 골절이나 다른 뼈의 손상을 확인할 엑스레이 검사, 연골을 확인하고 다른 통통이 있는지를 확인할 MRI 혹은 CT, 관절 내부를 관찰하고 검사하기 위한 간단한 수술을 겸한 관절 내시경 검사를 시행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환자가 걸을만 하다거나 다음날 부기도 빠지고 걸을 수 있고 통증의 호소가 훨씬 더 호전을 보이면 단순 엑스레이 검사만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다행이다 하면서 감사하면 됩니다. 사실 관절이 손상당하면 평생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꼭 한 번은 의사선생님의 진찰이 필요합니다. 신체 진찰과 진단적 검사가 시행되고 나면 고전적인 분류 체계에 따라서 의사는 염좌의 단계를 다음과 같이 결정하게 됩니다. 첫째, 1단계로 경도입니다. 경도의 손상은 인대가 늘어나거나 미시적으로 아주 조금만 찢어진 상태를 의미합니다. 비록 작은 손상이 인대를 찢었지만 이는 관절의 안정성에 영향을 미칠 정도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삐끗하는 것은 1단계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절이기 때문에 1단계라 할지라도 살펴보고 잘 관리를 해야 합니다. 둘째, 2단계로 중등도입니다. 손상된 인대가 부분적으로 찢어져 관절의 안정성이 경도 혹은 중등도로 망가진 상태를 의미합니다. 여기서부터는 적극적인 치료, 적절한 치료가 필요합니다. 셋째, 3단계로 고도입니다. 인대가 완전히 찢어지거나 파열, 즉 원래 뼈에서 붙어있던 대에서부터 벗어난 상태가 되어 관절의 안전성을 손실한 상태를 말합니다. 관절 염좌가 가볍게 있으면 응급처치 방법으로 위기를 잘 넘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관절의 증상을 보일 때는 즉시 병원에 가셔서 의사선생님에게 진찰을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첫째, 많이 붓거나 통증이 지속될 때. 둘째, 정상적인 관절의 구조를 잃거나 뼈의 구조가 이상해 보일 때. 셋째, 관절이 불안정해 보이거나 헐거울 때. 넷째, 정상적인 부하를 이길 수 없을 때, 즉 다리로 체중을 견딜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다섯째, 관절의 정상 운동 범위가 변화되었을 때, 예를 들면 무릎을 펼 수 없거나 손목을 굽힐 수가 없을 때에 해당됩니다. 치료입니다. 1단계 혹은 2단계 염좌가 있다면 RICE 방법을 권유합니다. 뭐라고요? RICE, RICE입니다. 이 항목은 꼭 기억해야 합니다. RIC. 첫째, R입니다. Rest the joint. 관절을 편히 쉬게 해주는 것입니다. 관절을 사용할수록 회복은 늦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관절을 편히 쉬게 해주는 방법은 바로 병원에 입원하거나 기부스를 하는 방법입니다. 병원에 가서 기부스하기 전까지는 가능하면 손상받은 관절을 사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실 관절을 쉬게 하는 가장 간편한 방법은 손상 부위에 기부스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부스를 병원에 가야만 할 수 있지만 병원이 멀거나 당장 기부스를 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임시방편으로 생활용품을 이용하여 기부스를 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우산이나 딱딱한 박스 종이, 책자를 이용하여 기부스를 하면 됩니다. 둘째, I입니다. Ice the injured area soon after injury to reduce swelling. 부상 직후에는 부종을 줄이기 위하여 얼음찜질을 합니다. 부상 직후 48시간, 즉 2일 이내는 냉찜질을 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관절에 통증이 있는 경우, 오래된 경우는 따뜻한 것으로 온찜질을 해줍니다. 얼음찜질을 통해 혈관 수축을 유도하고 이뤄내 부종을 감소시키고자 합니다. 그래서 부상 2일 이내에는 얼음찜질을 권장합니다. 셋째, C입니다. Compress the swelling with an elastic bandage. 압박 붕대로 부종을 압박해 준다는 것입니다. 압박 붕대로 부종을 눌러주기도 하지만 압박 붕대로 감아줌으로 관절을 고정시키므로 관절의 안전성을 더 높일 수도 있습니다. 부종을 눌러줌으로 부종을 감소시키기도 합니다. 넷째는 E입니다. Elevate the injured joint. 손상된 관절을 들어줍니다. 물론 이것도 부종을 빨리 빠지도록 하는 조치입니다. 손상된 관절을 들어줌으로 심장으로 피가 잘 환류되도록 하므로 손상 부위 부종을 감소시키고자 한 것입니다. 또한 여기에 염자된 관절의 종류에 따라서 손상된 쪽에 스트레스를 일시적으로 줄여주기 위해 목발이나 붕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통증이 심한 경우 항염, 진통제를 복용하여 통증과 부종을 줄여줄 수도 있습니다. 관절의 통증이 점차 줄어들면 관절 주변의 근육을 강화하기 위해서 의사는 재활 운동을 권유할 것입니다. 근육이 강화됨에 따라 관절은 안정화되고 다시 손상될 확률은 낮아지게 됩니다. 3단계 염자의 경우 어떤 인대가 손상되었는지에 따라서 다른 치료법이 사용될 것입니다. 어떤 손상된 인대는 수술적인 방법으로 재건하는 반면 어떤 인대의 경우에는 자가이식이나 동정이식으로 대체되기도 합니다. 또한 재활이나 일시적인 기부스를 착용하기도 합니다. 염자를 예방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사고와 손상을 피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무 운동도 안 하고 아무 데도 안 나가야 하나요? 그럴 수는 없습니다. 스포츠와 관련된 염자를 피하기 위한 방법은 다음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운동을 하기 전에 몸을 따뜻하게 하고 스트레칭을 철저히 합니다. 즉 준비 운동을 먼저 하라는 것입니다. 준비 운동을 통해 근육을 풀어주므로 갑작스러운 상황에 근육이 잘 대처하도록 미리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는 스트레칭, 둘째는 관절 주변의 근육을 강화하는 운동을 하는 것입니다. 평상시 잘 삐는 발목이나 손목 주요 근육을 튼튼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삐끗하더라도 근육이 튼튼하여 관절에 심한 손상을 받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셋째는 운동 시간의 강도를 갑작스럽게 늘리지 말고 또 너무 강하게 하지 말고 순차적으로 늘립니다. 사실 운동을 하다 보면 욕심이 생깁니다. 이런 애 평상시 하지 않았던
과격한 운동을 하다가 불상사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모처럼 운동하러 왔으니 열심히 한다고 또는 본전을 뽑는다고 과격하게 운동하면 사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넷째는 운동 종목과 다리에 잘 맞는 편한 신발을 착용합니다. 등산하는 데 일반 운동화를 신고 가지 말라는 것과 비슷합니다. 다섯째는 보호장구를 착용합니다. 예를 들면 스노우보드와 인라인 스케이트를 타는 사람은 손목에 보호장구나 스플린트를 착용하여 손목을 보호하도록 합니다. 가능하다면 염자의 위험성으로부터 보호하는 스포츠 보호장구를 착용하도록 권면합니다. 생각보다 보호장구를 착용하지 않아 더 심한 손상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음 그림은 발목 염자 시 탄력 붕대를 감거나 코반이라는 압박 접착 붕대를 사용하여 발목을 고정하는 모습을 영상을 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붕대 감는 방법에 대해서 잘 보았습니다. 이번에는 찜질하는 방법의 동영상을 보고 오겠습니다. 김영욱 씨는 얼마 전 운동을 하다 발목을 접질러 퉁퉁 부어오르는 부상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찜질을 해야 할지 고민입니다. 풋살하다 좀 다쳤는데 발목을 접질렀는데 그게 집에서 찜질하려고 하는데 그게 냉찜질을 해야 될지 온찜질을 해야 될지 잘 몰라서 찾아왔거든요. 지금도 좀 많이 불편하고 해서 왔습니다. 다친 직후라면 냉찜질이 좋은 치료법입니다. 냉찜질을 하면 조직 온도가 떨어지고 교감신경을 흥분시키는데 이 영향으로 부종과 염증을 줄이는 효과가 나타납니다. 하지만 며칠 뒤에도 붓기와 통증이 여전하다면 온찜질이 도움이 됩니다. 특히 깁스를 오래 해 관절이 강직되고 인대가 아물지 않은 경우 온찜질은 근육 긴장을 풀고 피를 더 빨리 흡수시킵니다. 찜질법은 손상받은 시기에 따라서 그 종류와 방법이 달라지게 되는데요. 보통 냉찜질 4, 5일 이후에는 거동을 잘 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손상 초기에는 냉찜질을 하는 게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상황에 맞지 않는 찜질법은 오히려 염증이 생기고 회복을 더디게 합니다. 냉찜질은 손발 접질림, 예방접종 부위 염증, 타박상, 가려움증을 완화할 때 하는데 얼음 대신 차가운 물수건이나 팩을 활용하고 10분에서 20분마다 휴식해 동상에 걸리지 않도록 합니다. 온찜질은 다래끼, 안구건조증, 아이들의 성장통과 근육통 등에 활용합니다. 상처의 출혈이나 개방이 없는 상태에서 따뜻한 물수건으로 실시하는데 찜질팩 제품은 반드시 사용법을 확인해야 합니다. 중년 남성에서 흔한 통풍에는 온찜질과 냉찜질 모두 해롭습니다. 냉찜질은 관절 내 요산 결정을 증가시키고 온찜질은 염증 반응을 더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TJB 닥터 리포트 이수아입니다. 1단계 혹은 2단계 염자의 경우에는 예후가 좋습니다. 손상된 인대에 따라서 다르긴 하지만 80에서 90%의 환자에서 완전히 회복됩니다. 비록 3단계의 염자도
잘 회복되지만 만성적인 관절 동통이나 부종, 관절 기능의 제한으로 인해서 오랜 기간 문제를 겪을 확률도 높습니다. 또한 오랜 합병증이 있으면 손상된 관절에 골관절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증상은 처음 손상받은 시점부터 10에서 15년 이내로 잘 생기지 않습니다. 대부분 손상 후 관리를 잘하면 예후는 양호합니다. 그러나 관리를 잘못하면 관절 손상은 두고두고 우리를 괴롭게 할 것입니다. 그러니 손상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또한 손상을 받았다면 그 후 관리를 잘하여 회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리에 소홀하고 무리하게 관절을 사용하면 나중에 후유증으로 고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로 인해 가끔 뼈주사를 맞았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혹시 뼈주사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뼈주사란 스테로이드 주사를 말합니다. 관절을 다쳤으나 잘 관리하지 못해 후유증으로 관절염이 생기거나 만성적으로 관절 통증을 호소하는 사람에게 뼈주사, 즉 스테로이드 주사를 관절에 주입하는 것입니다. 이 주사를 맞은 후 드라마틱하게 호전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주 맞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뼈주사를 여러 번 맞는 것은 권하지 않습니다. 다음 그림은 허리 관절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올바른 자세를 보여줍니다. 허리는 나이가 먹을수록 많은 통증을 유발할 수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 학생 때부터 올바른 자세를 유지하므로 여러 위험으로부터 허리를 보호해야 합니다. 지금 사이버 강좌를 듣는 자세도 한번 새롭게 확인하도록 해봅시다. 의자도 바짝 당겨 허리에 붙이고 화면으로부터 적당한 거리를 유지해야 합니다. 물건을 들 때도 허리에 힘으로 들면 허리에 손상이 갈 수 있습니다. 온몸을 이용하여 물건을 들어야 합니다. 허리를 잘 관리해야 나이 들어서 허리가 굽지 않습니다. 염자의 응급처치 방법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염자를 당했을 때 그 처치 방법은 무엇이라겠습니까? RICE, R-I-C, E, RICE, 쌀이 아니라 염자의 응급처치 방법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은 탈골의 응급처치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